대요 김남국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사실상 주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기존 주식 관련 영상들 보시면 거의 대부분 종목 이슈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 차트 분석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당연히 분석도 하겠지만 이 종목과 종목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차트에서의 기술적 분석보다는 상승 모멘텀이나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되겠죠. 물론 해당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지 알아볼 거고,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도 비교하고 싶은 종목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해당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간 만큼 참고 정도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비교해볼 기업들은 바로 ABL 바이오와 이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이 두 회사로 결정한 이유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가 두 회사 다 항암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기술 이전이나 협업을 통해서 해외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와 임상시험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임상 데이터 확보 그리고 신약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보시더라도 이 비슷한 부분도 많고 두 회사가 같이 협업한 프로젝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치중하고 있는 연구가 바로 특정 항원을 표적으로 삼아서 약물을 전달하는 항암 치료법인 ADC인데요. 이제 여기부터 비교가 들어갑니다. 이 두 기업의 기술력을 좀 보자면 ADC를 연구하는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를 적용을 해서 항암 효과를 높이는데, 이 이중항체가 두 가지 다른 표적을 동시에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 표적도 동시에 잡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항체를 가지고 특정 환경에서만 약물이 방출되도록 표적 선택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고, 리가켄 바이오는 암세포 표면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항원을 타겟팅하는 맞춤형 항체를 설계를 해서 이 ADC의 표적성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분해되는 안정성 링커를 개발을 해서 혈류에서의 약물 누출을 최소화하면서 이 암세포 내부에서만 약물이 방출되도록 설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두 회사의 기술력을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두 회사들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누가 지금 당장 더 많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기업 둘 다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임상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상용화되기까지 거리를 좁혔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ABL 바이오는 ABL 001, 111, 503, 103의 연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001은 고용암을 타겟으로 하는 이중항체로 현재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아서 빠르게 임상 개발 중인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이상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1은 위암과 췌장암에 특화된 이중항체인데 단독 일상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추가 임상이 계획되어 있죠. 503은 미국에서 고용암 환자 대상으로 일상 임상 진행 중이고, 103은 최근에 미국 머크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존 항암 치료제인 키트루다와 병용요법 1B 이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글로벌 빅파마인 얀센과 LCB84를 공동 개발 중에 있는데 내년 초에 일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고, LCB71은 초기 임상에서 낮은 용량으로 효과를 입증을 하면서 고용암에 대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B상의 데이터는 내년 하반기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LCB14는 1A상에서 안전성 그리고 내약성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1B상의 결과도 내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기업 모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상승 모멘텀들이 주가를 얼마나 올려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모멘텀은 확인이 가능한 거죠. 리가켄 바이오의 내년 초에 LCB84의 일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변동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신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이 최근 들어서 약간의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ABL 바이오 차트를 보시면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올해 10월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가 돌파 이후에 조정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숨돌리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상들이 추가 진행이 되고 긍정적인 결과치를 보여준다면
종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신고가 갱신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가캔바이오 또한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3월에 신고가 갱신 이후에 조정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후에는 다시 종고점 돌파 이후에 신고가 갱신을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내년 초에 임상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변동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긍정적인 반응이 보여준다면 우상향하는 추세에 맞춰서 다시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과치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급락의 모습들도 당연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기업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누가 더 상승의 모습이 보여질 거냐를 두고 봤을 때 두 기업 모두가 좋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이 모멘텀을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물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상 일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들이나 이슈들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영상에 나왔던 기업 이외에 원하시는 기업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비교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김남국이었습니다.